아버지, 이게 뭐예요? 물류센터요? 아버지가 거길 왜 가세요? 쉬어. 지금은 그냥 쉬자. 001번. 그 순간 만석에게는 이름도, 나이도, 훈장도 없습니다. 그저 번호 하나만 남습니다. 새벽 5시 반입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먼저 떠집니다. 박만석, 68살. 그는 평생 선반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금속을 깎아 정밀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일.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국가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공장장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면 직원들이 조용히 일어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릎이 또 그러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킵니다. 왼쪽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일어설 때마다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는 그 소리에 익숙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욕실 불을 켜고 거울을 보지만 오래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늙은 얼굴을 보는 일은 언제부턴가 필요한 만큼만 하게 되었습니다.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무릎에 붙입니다. 보호대를 허벅지 쪽으로 올렸다가 파스를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인 뒤 다시 보호대를 내립니다. 그 순서는 매일 같고 손놀림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 뚜껑을 여니 새큼하고 시큼한 냄새가 먼저 올라옵니다. 조금 쉰 것 같지만 만석은 잠깐 냄새만 맡고는 그 김치를 도시락통에 담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아직 먹을 수 있어. 혼잣말을 합니다. 이 집에서 혼잣말은 대화와 비슷합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마트워치가 짧게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오늘 배정 알림이 떠 있습니다. 오늘 배정 확인 완료. 오전 6시 30분 입장. 001번. 만석은 워치를 다시 팔목에 채우고 오래된 운동화 끈을 조용히 묶습니다. 뒤축은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하나 있어야 해요. 가볍고 따뜻해서 진짜 좋아요. 현관 앞에 서자 옷걸이에 걸린 밝은색 등산복 점퍼가 눈에 들어옵니다. 작년 생일에 아들이 사준 옷입니다. 그 옷을 볼 때면 그날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스쳐갑니다. 만석은 잠시 그 점퍼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걸쳐 입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날이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산이 아닙니다. 문을 닫기 전에는 거실 쪽을 한번 돌아봅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는 아내 사진이 오늘도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다녀올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석은 배낭끈을 다시 고쳐맵니다. 배낭 안에는 도시락 가방과 낡은 면장갑, 그리고 작은 지퍼팩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작은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만석은 손끝으로 그 케이스를 한번 눌러보고는 아무 없다는 듯 조용히 손을 거둡니다. 버스에 오르자 아직 어둑한 도시가 창밖으로 흘러갑니다. 편의점 불빛, 물류트럭,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차들. 만석은 창문에 기대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등을 세우고 앉는 버릇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며칠 전 아들 현우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바쁜 시간에 걸려온 전화였지만 현우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를 애써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등산도 계속 다니시죠? 저는 요즘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이번 달이 특히 좀 빡빡하네요. 나야 괜찮지. 잘 지낸다. 너나 신경 많이 쓰이겠다. 아버지, 용돈은 이번 달도 보내드릴게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꼭 챙길게요. 됐어. 낮이 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만석은 한동안 식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중도금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도 아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를 들어가는지 그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동네라고 했고 층수도 괜찮다고 했고 이번에 잘 들어가면 애들 키우기에도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달, 3달, 하루 일당, 주말 배정, 몸이 버텨줄 만한 횟수까지 조용히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한참 계산하던 끝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은 보탤 수 있겠네. 그리고 그날 밤 물류센터 일용직 앱에 등록을 했습니다. 버스가 산업단지에 도착합니다. 도시 외곽에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거대한 창고 하나가 새벽빛 속에 서 있습니다. 만석은 배낭을 고쳐매고 걸어갑니다. 왼쪽 다리가 아주 조금 다르지만 그는 그 차이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걷는 법을 오래전에 익혔습니다. 입장 게이트 앞에는 젊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만석은 그들 사이에 조용히 섭니다. 게이트 옆에는 안전조끼를 입은 젊은 관리자가 태블릿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워치를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짧은 삐 소리 뒤에 관리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이미 다음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001번. 그 순간 만석에게는 이름도 나이도 훈장도 없습니다. 그저 번호 하나만 남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걸어갑니다. 다음 분 QR 찍으세요. 23번 A 구역입니다. 다음 001번 C 구역 고중량 라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C구역은 창고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천장은 높고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지만 구석은 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컨베이러 벨트가 돌아가고 지게차 경고음이 간간히 울리고 먼지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공기 속에 맴돕니다. 만석은 낡은 면장갑을 꺼내 낍니다. 손에 착 붙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런 촉감만큼은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그는 상자를 분류하고 팔레트에 쌓고 바코드를 찍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상자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게 무겁습니다. 어떤 것은 20kg에 가깝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이를 살짝 깨물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3시간이 흐를 무렵 관리자가 다시 구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001번, 지금 시간당 분류 수치가 62입니다. 기존치는 85예요. 옆 라인 보시면 다들 90 이상씩 찍고 있습니다. 만석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관리자를 바라봅니다. 이 라인은 고중량 박스가 많습니다. 제대로 쌓지 않으면 뒤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쌓는 게 먼저입니다. 저도 현장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기준 맞추고 있어요. 001번만 유독 떨어지시잖아요. 오전 안에 기준치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자는 다시 태블릿을 보며 돌아섭니다. 만석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다시 고쳐 낍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꺼내지 않습니다. 오전 11시 20분짜리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석은 휴게구역 모서리 자리에 앉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운데 쪽에 모여 핸드폰을 보거나 편의점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 웃음소리 사이로 만석만 조금 다른 시간대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도시락 뚜껑을 엽니다. 식은 밥과 쉰 김치가 보입니다.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씹습니다. 맛이 어떤지 굳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으면 되는 식사입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을 켭니다. 배경화면에는 아내 사진이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는 사진. 집 거실. 액자 속 사진과 같은 사진입니다. 만석이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얼굴도 결국 그 얼굴입니다. 밥 먹어. 나는 잘 있다. 현우 아파트도 좋은 데래. 들어가면 넓고 애들 키우기 좋다고 하더라. 그러다 말끝이 흐려집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만석은 배낭 안에서 지퍼백을 꺼냅니다. 그 안에 든 작은 케이스를 열면 돌반지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내의 돌반지입니다. 오래전부터 팔지 못하고 품고 다니던 것,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은 그래야 할 것 같아. 따뜻하고 짧은, 이미 오래전 사람이 된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것 같습니다.
만석은 케이스를 다시 닫고 지퍼백도 다시 배낭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은 밥을 한 숟갈 더 뜹니다. 당신, 꼭 그걸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해요? 오후 작업이 시작됩니다. C 구역 안쪽 대형 분류 라인,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와 롤러 소리, 공합이 터지는 소리가 한데 섞여 창고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 소리 속에서 만석은 문득 손을 멈춥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롤러가 긁히는 소리 사이에 박자가 맞지 않는 금소금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벨트도 잘 돌아가고 모니터에도 이상 없음이라고 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압니다. 평생 기계를 만진 사람은 눈보다 먼저 귀로 이상을 알아챌 때가 있다는 것을요. 저기요, 이 기계 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혹시 안 들리십니까? 옆에 있던 젊은 동료가 잠깐 귀를 기울였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만석은 곧바로 관리자를 찾습니다. 관리자가 반대편에서 태블릿을 보며 걸어옵니다. 이 롤러 쪽입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리가 평소랑 다릅니다. AI 모니터에는 이상 없음으로 떠 있는데요. 001번, 지금 작업 계속하셔야 합니다. 모니터가 잡기 전에 사람 귀가 먼저 잡을 때도 있습니다. 잠깐만 멈춰봐야 합니다. 이런 소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저한테 기계 강의하시는 겁니까? 수치도 안 나오는데 작업까지 멈추자고 하시면 저도 조치를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만석은 입을 닫고 다시 상자를 듭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계속 기계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리가 달라집니다. 더 커지고 주기는 더 빨라집니다. 만석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제는 기계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한다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롤러 옆에는 작업자 3명이 서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공합 라인도 지나갑니다. 만석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비키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뒤로 물러나세요. 오늘 처음으로 창고 안에 큰 목소리가 울립니다. 놀란 동료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만석은 무릎 통증도 잊은 채 비상정지 레버 쪽으로 달립니다. 뛰는 순간마다 무릎이 찢기듯 욱신거리지만 이미 멈출 수가 없습니다. 레버를 잡는 순간 그의 두 손에 오래된 굳은 살이 선명하게 도드라집니다. 그 손으로 그는 힘껏 레버를 당깁니다. 덜컹하는 큰 소리와 함께 기계가 멈춥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초 뒤 롤러 안쪽에서 묵직한 금소금이 터집니다. 쇳덩이 하나가 벨트 위로 떨어져 내립니다. 창고 안이 순간 조용해지고 먼지만 잠깐 떠오릅니다. 만석은 비상정지 레버를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 왼쪽 무릎이 버티지 못하고 꺾입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구급차 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입니다. 응급실 침상 위에서 만석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의사는 무릎 인대 파열과 타박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술은 필요 없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만석은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아주 작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말에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들 번호를 말합니다. 박현우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무심코 받은 그 전화 한 통으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다는 말에 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 병원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현우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등산을 가다가 다쳤겠지. 무릎이 원래 좀 안 좋다고 했던가? 아니면 자신이 그 말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그 생각들이 뒤엉킨 채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현우는 안내받은 침상 앞으로 급히 걸어갑니다. 커튼 사이로 아버지 얼굴이 보입니다. 부목이 되어진 무릎, 창백한 얼굴, 그리고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다친 거 아니에요? 등산하다가 이러신 거예요? 왔어? 가방 좀 줘봐. 배관. 가방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다치셨잖아요.
현우는 아버지보다 먼저 배낭 지퍼를 엽니다. 안에는 도시락 가방, 낡은 면장갑,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그 종이를 펼쳤다가 손이 멈춥니다. 물류센터 일당 명세서였습니다. 물류센터 이름과 함께 001번 박만석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물류센터요? 아버지가 거길 왜 가세요? 쉬어. 지금은 그냥 쉬자. 목소리가 올라가던 현우는 스스로 숨을 고르며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배낭 안을 들여다보다가 작은 지퍼백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열자 작은 케이스 하나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돌반지와 함께 접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현우는 쪽지를 펼칩니다. 굵고 힘있는 아버지 글씨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현우, 중도금에 보태라. 어머니 거지만 어머니도 싫다 안 할 거다. 현우는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습니다. 울음이 바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속 어딘가가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소리 없이 아주 깊은 곳부터. 아버지가 여기까지 왜? 끝내 문장을 다 읽지 못한 채 현우는 보호자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쪽지를 구겨지지 않게 꼭 쥔 손이 떨립니다. 만석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지만 아들이 곁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퇴원하는 날 현우가 차를 가지고 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오면서도 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해서라기보다 어느 쪽도 먼저 쉽게 입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파트 중도금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정말 몰랐어요. 됐다. 지난 일이다. 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니신 걸 저는 진짜 몰랐단 말이에요. 말해봤자 너 더 마음 무거워질 것 같더라. 바빠 보이잖아 너. 사는 게 버거워 보였어. 현우는 더 이상 바로 대꾸하지 못합니다. 빨간 신호에 차가 멈춘 뒤에야 그는 앞을 바라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말씀해 주세요. 무릎이 아파도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저한테 말해 주세요. 저는 이제 모르는 척 못합니다. 만석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 그의 손이 아주 조금 움직여 차 팔걸이 쪽으로 갑니다. 그 작고 서툰 움직임이 지금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오래된 소형 아파트 거실. 현우가 먼저 들어가고 만석이 목발을 짚고 그 뒤를 따라옵니다. 현우는 조용히 배낭을 정리하다가 낡은 면장갑 한 켤레를 꺼냅니다. 손바닥 쪽은 달아 있고 손가락 끝은 얇아져 있습니다. 오래 버틴 시간만큼 해진 장갑입니다. 그건 번요. 아니요, 그건 모폴입니다. 현우는 거실 벽을 바라봅니다. 안에 사진 액자 옆 예전에 무엇인가 걸려 있었던 듯 빈 못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못에 장갑을 조심스럽게 겁니다. 낡은 면장갑이 안에 사진 옆에 걸립니다. 마치 그 집에서 오래 버텨온 두 사람의 시간이 나란히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제대로는 못해도 이제는 배워야죠. 네가 밥을 할 줄은 아냐? 몰라도 해야죠. 이제는 진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만석은 아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얼굴 위로 아주 묘한 표정이 지나갑니다. 놀람도 있고 못믿어움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 묵어있던 안도 같은 것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김치부터 꺼내라. 괜히 다른 것부터 건드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부엌 쪽에서 냉장고 문 여는 소리와 그릇 꺼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석은 거실에 서서 벽을 봅니다. 장갑을 보고 아내 사진을 보고 다시 장갑을 봅니다. 달라진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집은 그대로이고 가구도 그대로이고 벽지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집이 아주 조금 다른 집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됐다.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이지만 이번에는 진짜 혼잣말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닿는 말처럼 조용히 집안에 머뭅니다. 박만석, 68살.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집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